관광 분야 코디를 맡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좋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울러서 이 자리가 있기까지 구례군과 추진단에 관계되신 분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 자리는 우리가 다 아시고 오셨겠지만 구례군에 신활력을 풀었고 그것을 함께 키워가고자 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사는 두 부분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세 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어떤 사업인지 사업에 대한 이해, 그리고 또 다른 지역의 모험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 사례에 대한 경험을 공유해 주실 거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 지역에서 현장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현장활동가의 체험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끝까지 계셨다가요. 그 발표하신 분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많으실 거예요. 봉사 다망하신 건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오셨을 때 관심 있으셨을 텐데 궁금하신 점 묻고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활력 사업의 추진위원장님이십니다. 유영광 부군수님께서 개회 인사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례 부군수 유영광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행사는 우리 구례 농업 미래를 열어가는 우리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매우 뜻깊은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귀한 걸음 해주신 우리 국민 여러분과 우리 의원님께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소중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구례군의 자산이시죠. 우리 조나훈 단장님께도 대단히 감사드리고 구의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 우리는 생명산업으로서 농업이 지닌 어떤 거대한 잠재력에 주목하고 있는 국제인 것 같습니다. 더더욱이 우크라이나 사태 등 여러 가지 다변화되지 않은 세계 정세 속에서 농업이 지니는 중요성이 더욱더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후 새로운 시대의 농업은 지속 가능한 미래의 지역이 될 것입니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은 농촌 후 미래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구례군의 치유농업 자원을 활용하여 공유 생태계를 조성하고 인간 조직 및 주민 공동체 활동을 통해 농촌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고령화 등으로 우리 지역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뜨거운 열정과 빛나는 지혜 그리고 잠재적 역량을 모아 나가신다면 우리 농업의 미래는 밝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설명회가 미래 농업의 비전을 공유하고 구례 농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든든한 발판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 군의원이시면서 이 사업의 추진위원이십니다. 양준식 의원님의 축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양준식 의원입니다. 의회 대표로 그리고 추진위원 자격으로 축사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자립적인 그런 기반으로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 설명회를 했게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우리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 지금까지 우여곡절도 많이 겪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걱정도 했는데 조나훈 단장님을 모시고 되고 또 열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사업단이 꾸려진 것 같아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잘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설명회를 통해서 아주 좋은 액션 그룹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열정적인 사업 수행을 통해서 지역 구례가 발달되고 또 농촌이 활성화되기를 기원하면서 축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추진단장 조나훈입니다. 저도 원고를 준비해 가지고 왔습니다만은 진행상 또 여러분들 지도할 것 같아서 짧게 하겠습니다. 사실
저를 포함한 우리 사업단의 구성원들은 여러분들이 사업의 주체이기 때문에 항상 대화하고 소통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사업의 주체는 여러분들이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업은 사람을 발굴하고 사람을 키우고 또 조직하고 연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 이야기들이 있죠. 인구 소멸 이야기도 있고 어려운 시기에 이 사업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참여만이 이 사업의 성공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은 열심히 할 테니까 같이 참여하시고 언제든지 이 사업 설명회는 인사는 짧게 드리고 여러분들과 항상 대화하고 소통할 시간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맨 처음은 농촌 실활력 플러스 사업의 이해와 참여 방법이라는 주제로 조선대 최종훈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최 교수님은 현재 6차 산업 현장 코칭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선대 최종훈입니다. 네, 생각보다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셔서 사업 설명회를 들으신 것 같습니다. 아마 오신 분 중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회를 들으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오늘 처음이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혹시 강의를 위해서 오늘 처음으로 오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신 겁니까? 거의 대부분이 처음 오셨네요. 일단 반갑습니다. 저는 방금 사회자께 말씀하셨듯이 6차 산업하고 이 사업에 대한 최종 심사를 하고 평가를 하고 자문하고 있는 중앙기획지원단에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장님 오셨지만 어렵게 사업이 추진이 되었었고요. 이제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보시다시피 단장님 중간에 바뀌기도 하셨고요. 또 조직도 이제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서 사업이 좀 원활하게 되는 것 같아서 지원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뜻깊은 행사인 것 같습니다. 행사 축하드리고요. 오늘 드릴 내용 전체적으로 우리 농업에 대한 이제 문제가 갈 수밖에 있겠죠. 선농이라고 하죠. 농업, 농촌, 농민의 문제를 선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선농의 문제가 좀 심각하게 거론되고 있고 그 문제를 원활하게 풀기 위해서 이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사업의 추진에 앞서서 이 사업 나오게 된 배경들을 좀 보시면요. 전체적으로 우리 지역에 비롯해서 전체 농업 농촌의 문제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이제 농가 수가 줄고 있고 또 종사하는 농민의 수도 줄고 있고요. 더 큰 문제는 이제 여러분 잘 알다시피 고령화 비율이 이제 높아졌다는 것도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30년에는 전체 인구의 반 정도가 65세 이상 되는 고령화된 지역이 되어오다는 것이 상당히 농촌 지역의 문제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알겠지만 밑에 이제 소득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신활력 사업은 아무래도 경제 부분과 굉장히 관련 깊은 사업과 밀접합니다. 그래서 농촌 중심비라든가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사업들은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인데요. 우리 신활력 사업은 뭔가 경제적 측면에서 산업적 측면에서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그런 사업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그림 보시면 이제 맨 밑에가 이제 농업소득인데요. 농업소득은 일정하게 이제 정체되어 있습니다. 농민이 농사를 졌으면 보내야 되는데요. 그렇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안타깝게 봐야 될 게 이게 이제 이전 소득 부분이거든요. 정부로부터 이전받는 소득이 농가 소득에서 농업 소득보다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걸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제 정부의 농민들이 의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또 하나의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정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추세는 우리가 말하는 그 농업의 그 자원적 개념들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는 측면에서는 정부 이전 소득이 농가 소득 차별 비중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만요. 상대적으로 보면 농민들이 자업에 의한 소득을 얻는 게 아니라 공무원 상대의 생활이 있다는 또 하나의 문제입니다. 왼쪽에 그림들이 지방 소멸 아니면 19년 자료를 쓸까? 19년 자료에는 아직은 우리 전남 지역에서 신안과 고흥만 소멸 위험 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3년 사이에 우리나라의 50%가 지방 소멸 위험도가 있는 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우리 지역도 소멸 위험이 높은 지역으로 이렇게 체크되어 있습니다. 지금 안 되어 있지만요. 그러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연구도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세 가지 같습니다. 하나는 아닙니다. 인구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연재해를 들어오면서 교육하는 전략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생활여건입니다. 생활여건은 생활여건이 좋아져야 사람들이 또 그 세계 기촌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농촌 협약이라든가 농촌 중심이라든가 면적 소대 사업들을 통해서 개선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산업경제입니다.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농유전자들이 열의 생명은 역기농 기촌한다고 합니다. 적응을 못하는 거죠. 그 대부분이 저희가 찾아보면 경제의 측면입니다. 용돈벌이가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화약 사업은 이 세 가지 중에서 인구하고 산업경제 측면을 회복시키기 위한 활력을 불리기 위한 사업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업경제 측면에서 여러분들에게 뭔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면서 사람과 조직을 키워서 산업경제 측면에서 활력을 부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인구가 노출이 될 것이고 또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되는 것이 이 사업의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업경제 측면에서 다른 사업과는 다르게 다른 산업이 생활환경 개선 쪽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었어요. 그동안에는 거기에 반해서 우리 신화사업은 문제적 측면에 기회와 사람을 만드는 사업을 통해서 산업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인구를 유출을 최소화하는 그런 전략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해왔습니다. 신활력 플러스잖아요. 신활력 플러스이기 때문에 신활력 사업이 있었겠죠. 우리가 5년 전부터 2005년부터 10년까지 신활력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은 신활력 플러스 사업입니다. 2단계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때 신활력 사업은 역량 강화, 그때부터 아마 사람을 키우고 조직을 키우는 것이 그 지역을 활성화시키는데 중요하다고 인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2010년 이전에 대부분 사업들이 경제시설 건물이라든가 그 다음에 생활환경 정비 쪽에 모든 사업들이 지원이 됐었어요. 대부분 사업이 어떤 경제시설을 만들고 생활환경 만드는데 거의 대부분 생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때 우리 신활력 사업도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신활력 사업이 역량 강화하고 기회증진에 이제 경제력 기회증진을 위한 시설들을 확보하는데 많은 사업비들이 투입이 됐습니다. 안타깝게도 이건 했는데요. 어떤 기반 시설들을 많이 갖춰놨는데 아마 사람들의 역량을 키우고 조직을 만드는 데는 조금 중간시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신활력 사업이 열립 지역들 저희들이 심사하거나 자문하러 가보면 해외 이제 관계자들이 물어보는 게 교수님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이 사업으로? 그것만 여쭤보세요. 근데 무엇을 했겠습니다 보다는 누가 하는 거가 중요합니다. 누가 없어요. 무엇을 시설을 말하는 거냐. 시설이나 이런 거 하면 그 시설이 작동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또 정부는 그렇게 유효화된 시설들을 또 부활시키기 위해서 또 유효화 사업이라고 하는 또 추가로 사업 만들어서 또 실시하고 있습니다. 첫 단추가 잘못되다 보니까 이런 어떤 악순환들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역량을 키우고 나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어떤 1단계 작업들을 가장 빨리 하셔야 모습이 대한 주어졌을 때 그걸 정상적으로 작동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은 2005년부터 10년까지 했었고요. 대부분이 이제 그 전에 사업들이 낙후지역 사업에 대해서 시설이라든가 생활환경 쪽을 개선하는 데 많이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활역 사업에서는 사람이 중요하니까 사람을 키워보자. 문재인 대통령이 뭐였습니까? 사람이 먼저다. 그런 말 했지 않습니까? 그런 말에 따라서 사람을 키우는 작업을 실시했었죠. 그러나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뭐 시설 쪽에 북한이 계속 사업을 추진했었고요. 여기 그때는 이제 70개 사업입니다. 70개 지역. 우리 지역에 가장 힘든 그때만 해도 234개의 지자체가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 70개만 가장 울산 동네 뽑아서 사업을 최대 30억까지 정했습니다. 우리 지역은 보시면 생명시험지역이라고 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업들이 30억씩을 받아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이런 케이스입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시설과 사업들이 지원돼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가공 공장이라든가 가공시설, 소비시설들 굉장히 많은 시설들이 제공됐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어떻습니까? 앞에 무성하게 큰 사람이 있고 사람 옆쪽 문 닫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설이 작동이 안 됩니다. 시설과 어떤 건물들이 있는데 이걸 가동시키는 사람과 조직이 없는, 그러니까 이제 번들한 건물들이 이렇게 남아있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신활역 사업 하면서, 신활역 플러스 사업 하면서 이런 건물들을 어때요? 사람 만듭니다. 이런 창고를 카페를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는 또 어떤 다양한 가공시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운영할 수 있는 자격들을 피워주고 있습니다. 운영을 피우는 거죠. 그래서 사람과 우리 신활역 사업은 시설도 안 하는 게 아니라요. 시설도 지원하긴 하는데 시설 지원 이전에 사람을 발굴하고 조직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영상을 키워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필요한 시설들을 제공해주는 활용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 사업이 재차 추진되고 있고요. 이 사업에 돈 나오는 근거는요. 아시겠지만 균형발전 특별법 내에서 사업비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먼저 키우고 사람을 먼저 발굴해서 키우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poligon을 수완시킬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는 거죠. 발굴하게 하고 거기에 필요한 시설들을 활용을 해서 활력을 얻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우리 추진단에서는 여러분 의견들을 이렇게 반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시설들을 어느 정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계획들이 이제 여러분과 같이 실현 가능성 높이는 그런 작업들 앞으로 할 것 같습니다. 현재 100개 지역에서 되고 있고요. 그리고는 2020년도에 됐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조금 파로 추진됐었고, 추진 동력이 조금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최근에 이제 분함 단장님 모시면서 동력을 받으면서 사업들이 원활하게 승인을 받고 바로바로 실행할 수 있는 사업 계획이 수립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점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일단 사람을 이렇게 키우는 건데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뭔가 하고 싶은 것들을 추진단과 협의해서 그 사업들을 발굴하고 거기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시범 사업이라든가 사전에 한번 모여서 해보는 거예요. 시범을 해보고 성공 가능성이 있으면 여러분이 돈을 들여서 직접 하는 거죠. 여러분의 그 실패 가능성들에 대한 두려움들을 이 사업을 통해서 최소화시켜주는 겁니다. 그렇죠? 한번 시범을 해보고 영향을 키우고 여러분들이 본격적인 사업할 수 있도록 하는 데까지 인큐베이팅 해주는 것들이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또 두 번째 핵심은 사람과 조직을 키우는 건데요. 이 사업을 이끌어가는 추진체가 민간입니다. 되게 이제 다른 사업들은 행정이 주관이 돼서 하는데요. 우리 사업은 추진단이라고 하는 민간으로 구성된, 물론 행정과 협력 체계는 가겠죠. 그러나 사업을 이끌어가는 핵심 주체는 추진단 민간 조직입니다. 민간으로 구성된
조직원들이 여러분과 함께 사업을 이끌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정으로부터 독립이 되어 있어 민간 주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보시면 아까 민간 주재 추진 단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밑에 사무국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코디네이터라고요. 여러분의 어떤 그 사업들을 지원해주는 아주 어려운 그거는 전문가 집단이 없을 것 같고요. 그 밑에 여러분들이 이제 다양한 사업에 대한 모임 단체가 핵심 그룹인데요. 우리말로 표현하면 활동가 그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그리고 신라 사업에서 만들어진 뭐 국립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대한 실제 실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활동가들이 여러분들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활동을 열심히 하셔야 이 신라 사업이 제대로 작동하고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맨 밑에 이분들인데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공동체를 하거나 여러 가지 사업입니다. 돈 버는 사업이 있을 수 있고 또 사회에 공헌할 사업이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지역의 아동이라든가 노인들을 뭐 케어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 우리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다 지원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코디네이터와 여러분들이 주민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코디네이터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참여하신 분도 그러고 아마 소개한 분들도 코디네이터로서 여러분과 같이 이제 사업을 이끌어가는 주체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핵심은 활동가 그룹인 액션 그룹 또는 활동가 그룹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맞는 사람, 또는 뜻이 맞는 사람, 또 같이 추가하고자 하는 이상이라든가 사업에 어떤 그 성향이 동일하신 분들이 10명 정도 모여서 하나의 그룹을 만들고 여러분들이 춘단과 같이 우리 춘단에다 우리 이런 사업을 해보고 싶다, 이걸 하고 싶다 라고 이제 합의를 통해서 사업비 지원을 받거나 또는 코디라든가 어떤 전문가의 협조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옛날과 같이 뭐 시설 건물을 지을 그게 아닙니다. 일단 여러분들에게 뭔가 기회를 제공하고 그 기회에 대한 부분들을 금전적 지원도 해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이제 사업의 확장성이죠. 혜택을 좀 하는 사람이 보게 하기 위해서 활동가 그룹들 지원 대상에 대한 활동가 그룹은 10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고요. 아주 특수한 경우는 10명 이상 안 되는 경우는 우리 추진단에서 검토를 해서 10명이 안 되더라도 이 활동가들이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력이라든가 또 경제적 파괴 효과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추진단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추진단의 심의를 통해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활동 참여 계획서나 이런 것들은 아마 우리 손수식 박사가 다음 시간에 강의를 한 것 같습니다. 이런 절차를 통해서 하는 거죠. 현재 다른 지역에서도 이렇게 활동가들에 대한 모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활짝에 공개 모집을 통해서 투명하게 모집을 하고 그분들에게 교육부터 시작해서 설치하는 시범 사업까지 사업화하는 수 있는 가능성까지 높여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추진단 사무실이 인터뷰 닳도록 갖고 오셔서 코디분들과 또 우리 단장님이나 추진 사무위원들과 같이 협력을 하시면 큰 무리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통영이 이제 그런 데를 좀 빨리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몇 군데 강의도 가보고 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떡고기를 하고 싶다. 우리는 뭐 쌀로 뭔가 물질 나온 쌀을 가지고 뭔가 하고 싶다. 그런데 아직 내가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역량이 없다. 그러니 우리 팀별로 전문가 선생님을 붙여서 좀 교육을 받게 달라. 이런 식이죠. 그래서 교육 이사직원입니다. 떡고기에 대한 이슈 하신 분들, 그 다음에 쌀 베이킹 관련된 자격증 받습니다. 빵 만드는 거, 쌀과 빵 만드는 자격증 받아서 독립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또 자그마한 사업을 할 수 있게 또 지원도 해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영장이 키워지면 시범 사업을 한번 해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돈이 없으니까 못 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이제 금액대가 다르겠지만 보통 뭐 1000에서 2000 정도의 소액 사업을 지원해줘서 먼저 자신감을 갖게 하고 그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공유를 해서 그룹에 우리 지역에서 경제의 주체가 되는 그런 산업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조직을 만드는 것이 우리 사업의 최종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일단 조인시간 10분이 딱
됐는데요.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은 오늘 사업 설명이기 때문에 신뢰력 사업이가 우리 그래본에 있는 나와 같은 뭔가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교육의 기회와 그다음에 시범 사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아주 알찬 사업이나 하는 정도로 이해하시고 또 아마 다음 분들이 이제 이 사업을 실제로 하시면서 성공을 했거나 좀 추진하고 계신 분들이 추가로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이나 뭐 응답을 하면 좋을 텐데요. 저희는 시간이 있어서 여기까지 마치고요. 제가 찾다 보니까 우리 그 그래본이 국민행복지수 전남 1위더라고요. 전국 10위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환경 좋잖아요. 이제 여기다가 사람과 조직을 활성화시켜서 경제력까지 갖추면 전국 10위에서 전국 2위가 되는 국민행복지수가 되는 그런 날이 또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날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은 사람과 조직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저 많은 내용을 이렇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 저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 최 교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 뭔가 어떤 조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다음은 우리 옆에 있는 장성군의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하시는데 아까 조직에서 보셨다시피 액션그룹이라는 게 있습니다. 액션그룹 활동에 대해서 우리 김진환 대표님께서 구체적으로 사례 들어서 아마 설명 주실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우리 김진환 대표님은 장성군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장성에서 신활력 플러스 사업단 안에 액션그룹을 운영하고 있는 김진환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올해 벌써 이제 2년차 지원을 받았고요. 3년차로 돌입한 액션그룹이고요. 이제 시간이 길지 않아서 사실은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더 현장이나 이런 쪽에서 뵙도록 하고 현재 저희가 1차와 2차를 통해서 만들어 놓은 액션그룹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들을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저희 사단법인 편백나무숲은 이제 비영리 단체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 그리고 청년들, 그리고 이제 다문화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이 함께 모여서 한 50분 정도가 함께 활동을 하고 있는 현재 비영리 단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이제 저희가 많이 하고 있는 것들은 이런 마을학교라는 것들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신활력 사업을 하기 앞서서 이제 다양한 것들을 조금씩 조직화하는 일들을 좀 하고 있었고요. 위치는 충령산의 주변에 있습니다. 이제 굴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는 편백나무가 주력 자원입니다. 그래서 편백나무를 기점으로, 편백나무 숲을 기점으로 해서 활동 반경을 잡았고요. 그 안에서도 충령산에서 약 한 1km 좀 떨어져 있는 가까운 곳이죠. 가까운 곳의 지역을 현재 거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신활력 사업에 도전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기존에는 저희가 이렇게 단체 관광 버스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었어요. 언제까지? 코로나 전까지 되게 많이 오셨거든요. 충령산 하면 돌멩이를 갖다 놔도 팔린다고 어르신들이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오셨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때 아마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되게 조금 기존 방식하고는 다른 것들을 찾으셔야 되는 입장들이 아마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다른 것들을 좀 계획해서 그리고 마을 분들하고 같이 운영하는 것들을 좀 고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융복합 산업이라고 하는 기본의 틀을 가지고 있는 형태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1차는 편백나무를 좀 재배하는 일들을 하고요. 2차는 그걸 가지고 주민들이 참여해서 가공하거나 생산하는 일들을 하고 3차는 이제 교육이나 서비스업을 좀 메인으로 가지고 가고 있고요. 그 안에서 이제 치유농업이나 그리고 이런 식으로 사회적 경제 부분도 함께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는 사실은 이제 그 외부에 있는 팀들과 그다음에 내부에 활동하는 액션 그룹들 간의 연결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외부에서는 이제 당연히 외부 분들이 저희 지역에 올 수 있는 형태의 프로그램들이나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연계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 대표적으로는 이제 광주의 사회적 경제 연합회나 이런 곳들하고 같이 협약을 좀 맺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을학교 역시도 청년들이나 이렇게 마을 교육 공동체로 해서 지역의 이제 아이들이나 이런 친구들을 데리고 같이 현재 액션 그룹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너지 플러스는 저희가 2018년도에 TF팀을 구성을 했었는데, 저는 이제 그 안에 TF팀에 참여를 좀 했었던 청년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기조를 가지고 현재 이제 저희들이 2019년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단순하게 이렇게 계획을 좀 했습니다. 도시민이 어울려야 되고, 그 다음에 청년이 어울릴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을끼리도 어울리면 좋겠다입니다. 자, 이유는 뭐냐면 제가 대학교 4년 마치고 군대 2년 마치고 처음 투입했던 사업이 향토 사업이었습니다. 아마 다 여기도 향토 사업 아실 거예요. 근데 향토 사업은 사실은 하드웨어만 지금 저희 쪽에 남아 있더라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 신활력 플러스 사업은 향토 사업과는 반대로만 하면 되겠다라는 좀 생각을 가지고 TF팀에도 참여를 했었는데, 그런 방향으로 조금 진행을 했었고요. 그 결과가 이제 2년 정도 지원을 받고 나니까 만들어졌죠. 첫 번째는 작년에 국가균형발전 우수사례 주민참여 분야로 해서 저희 액션 그룹이 선정이 됐었죠. 그래서 탄소 발자국 제로 장성 숲배움터 국내 최초 숲배움터 국제 인증 획득, 이런 문구로 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아이들하고 동네 어르신들하고 저희 자원인 편백나무를 씨앗부터 발화시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어디다 심냐면 유휴지나 맹지나 버려진 땅에다가 한 사람당 한 그루씩만 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쓸모없는 땅들, 아니면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부지들에다가 나무를 계속 심고 가꾸는 일들을 하고요. 현재는 한 900여 주 이상이 심어졌고, 기간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3년 정도 소요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제 지역분들이 각자의 파트를 맞춰서 참여할 수 있도록 어르신들은 어르신들이 좋아할 만한 일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청년들은 또 청년들이 좀 선호하는 일들, 그리고 이제 다문화나 다른 분들 역시도 각자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하고 있고요. 이 프로그램이 이제 숲배움터 인증 프로그램인데요. 내 꿈 심고 나무 심고라고 해서 본인들의 아까침에 이름과 꿈을 적고 나무를 키워나가는 과정에서 상징성을 갖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10년, 20년 뒤에 이 친구들은 혹시 다시 도시에서 이쪽으로 돌아오게 됐을 때도 장성이라고 하는 지역을 다시 한번 또 떠올리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여러 가지의 이유들을 좀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는 현재 1년에 한 5만 명 정도 방문을 해주고 계세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우수 사례화가 되면 각 지자체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을 좀 내려주시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아마 다 관심 있으시겠지만 탄소 중립이나 탄소 제로화 이런 것들이 요새는 이슈가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지금 저기에 보이시는 게 어르신들이 키워놓은 편백나무 묘목들이거든요. 저것들을 구매하거나 저걸 가지고 체험을 해서 집으로 가져가는 형태의 일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지역, 예를 들면 경상북도나 혹은 이 힐링이 필요한 소방대원분들이나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약간 이런 숲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신 분들이 이제 방문을 하기 시작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주민자치위원회 분들을 이제 도농교류 행사로도 많이 조금 저희가 움직여서 다른 지역, 양림동이나 혹은 주변에 있는 이제 도시에 있는 분들과 같이 교류하는 일들도 진행을 하고요. 그 과정에서 여기 보시면 다른 액션 그룹들도 참여를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하는 일은 어떻게 보면 오프라인 플랫폼 같은 개념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곳들을 활용하고 숲배움터를 활용해서 다른 액션 그룹들이 참여해서 그분들 역시도 수익을 내거나 혹은 다양한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게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계속 마을 활성화를 위해서 업무 협약은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크리스마스 때 했었던 체험 프로그램들이고요. 기존에 하지 못했던 것들을 사실은 액션 그룹으로 활동하면서 해보실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자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부하고 외부에 맞춰서 이제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MOU를 맺어서 저희 쪽에 공간을 대여하거나 활용하실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지원해드리는 역할들도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올해 또 받았던 도농교류 표창입니다.
사실 그 신화역 플러스를 하면서 가장 많은 상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의 참여가 이 정도의 파급력을 가질 수 있구나라는 게 사실 이 사업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방송 촬영 역시도 이제는 제가 돌아다니면서 혹은 저희 액션 그룹들이 돌아다니면서 각 지역을 홍보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제 각자의 농장이나 각자의 환경들을 찍는데 좀 급급하셨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협업하고 교류하는 게 일상적이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마무리하실 부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10분밖에 없기 때문에 요게 저희가 균형발전사업 평가 전 분야 우수 획득을 받았고요. 4억 4천 인센티브를 받아서 저희 시군에다가 돌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액션그룹이라는 거는 저희 쪽은 25개의 액션그룹이 활동을 합니다. 자,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어떤 액션그룹들은 두각을 나타내기도 하고 어떤 액션그룹들은 뭐 연습을 또 하실 수도 있겠죠. 자,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건물을 투자하거나 하지 않고 소프트웨어에 투자를 했을 때 나타나는 성과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건물은 주변에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주변에 이렇게 보실 거예요. 그것들을 활용하시면 되고요. 장성 같은 경우는 홍길동 테마파크를 활용합니다. 아까 앞에 계셨던 그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초창기 때 지원받았던 건물들을 다시 사용하는 형태를 좀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궁금하신 거는 더 나중에 또 연락을 주시면 또 답변을 드리거나 같이 액션 그룹으로서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10분밖에 안 돼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 대표님께서는 다양한 지역 사람들과 협약과 교류를 통해서 액션 그룹 활동의 성공 사례, 중요한 경험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마도 이 시간이 끝나고 나갈 때 우리 모두는 다 액션 그룹으로 참여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1부 마지막 순서는 우리 지역 활동가의 현장 체험 이야기를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업 설명회는 지금 아주 이미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신 우리 최석우 대표님께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최석우 대표님은 현재 문척초등학교의 선생님으로 재직하고 계시면서 사단법인 잘하는 공동체.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최석우라고 합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학교 안에서는 제 별명이 구례 프린스라고 해서 구례 왕자님인데 아이들은 이걸 또 줄여가지고 애들 많이 줄이잖아요. 그래서 구린스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학교 밖에서 오늘 이 자리에 선 거는 학교 밖이죠. 청년, 구례에 살고 있는 청년 몫으로 이 자리에 섰는데요. 구례에 살고 있는 청년의 목소리를 어느 정도 좀 대변한다라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하는 공동체는 구례스러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자발적 청년 청소년 공동체입니다. 지금 저는 구례에 있는 청년과 청소년들과 함께 다양한 실험과 그리고 실천 그리고 꿈을 펼쳐나가고 있는데요.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어제 구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오늘의 구례에 대한 이야기 내일에 대한 구례의 이야기로 한번 꾸려봤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에게 질문 한 가지 해볼게요. 구례는 청년과 청소년들이 살고 싶은 곳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저희는 아니오라고 했습니다. 그 아니오라고 했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겠지만 기회가 많이 없다라는 거였어요. 우리가 펼칠 수 있는 장이 많이 없다라는 거였고 우리에게 관심이 없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럼 우리 한번 관심을 좀 끌어볼까? 그럼 우리가 뭘 하고 싶은지 우리가 한번 보여줘 볼까? 라고 시작해서 만들어졌었던 게 잘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잘하는 공동체의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는요, 청년이 돌아오는 구례, 청소년이 행복한 구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되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가 재밌고 우리가 행복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럼 구례 안에서 우리가 하고 싶은 삶의 모습을 우리가 하나씩 실천해보자 라는 게 저희들의 시작이었습니다. 학교든 지자체든 마을이든 다들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구례에서 열심히 가르쳐가지고 왜 훌륭한 서울시민 만든대? 왜 다 대학교를 서울로 보내고 왜 애들은 내려오지도 않고 왜 우리는 훌륭한 서울 시민만 만들고 있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우리 지역 아이들이 잘 자라서 지역 안에서 살 수는 없을까?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좋죠.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서 구례에 정착하고 살면. 근데 그런 환경과 여건이 되나요? 말은 하지만 실제로 고민과 실천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한번 해봤어요. 학교와 지자체와 마을이 각각의 역할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역할을 하면 우리가 꿈꾸는 모습을 만들 수 있을까? 첫 번째, 학교는 교육을 하는 곳이니까 감수성을 키우는 거예요. 지역에서 이런 것도 해볼 수 있고 희망도 찾을 수도 있고 밥도 벌어먹고 살 수 있다. 이런 지역에 대한 감수성을 키우는 교육을 한다라고 하면 지자체에서는 그럼 실제로 아이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나왔을 때 혹은 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 경험을 시켜주는 거예요. 진짜 여기서 살 수 있겠구나. 여건과 환경을 조성해 주는 거죠. 그럼 마을은 무엇을 해야 되나? 기관과 그리고 학교와 마을을 연결하는 중간 지역의 역할을 민간 단위에서 만들어서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현재 청소년들이 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구례에는 아마 전국에서 유일하게 청소년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행사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구례에 있는 청소년들이 다 같이 모여서 본인들이 원하는 축제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활동을 하고 있고 이름은 젊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청소년 경제교육이 요새 굉장히 화두잖아요. 그래서 장사하는 학생들이라는 걸로 줄여가지고 장학생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얼마 전까지 해서 4회까지 저희가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기에는 온라인으로 실시간 방송하는 방구석 어린이날을 진행을 하기도 했고요. 청소년들이 그림을 그리는 친구들이 꽤 있더라고요. 근데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 하니까 버린대요. 뭐 쓸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너무 아까워서 가지고 와서 전시하자 해서 청소년 전시회도 열고 있고요. 거실 프로젝트라고 해서 저희가 뭔가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공간이 좀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공간이 없어서 청년 4명이서 보증금 만들고 월세 내가지고 공간을 임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임대한 공간에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위해서 공유 공간으로 쓰는 걸 하고 있고 그 공간을 만드는 것도 사용자들이 직접 설계하고 인테리어를 해서 공간 혁신을 하는 것까지 사용자에 맞는 공간까지도 만들었습니다. 이게 저희들 방구석 어린이날 했었던 행사 사진이고요. 군수님이랑 교육장님이 오셔가지고 저희 지원 빵빵하게 해준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소식이 없습니다. 이게 저희 젊은 것들 버스킹 행사를 처음에 로타리에서 했었던 모습이고요. 이거는 3번째 젊은 것들 행사 했었을 때 사진. 그리고 구례 침수 피해가 일어났었을 때 아이들과 바카스랑 이제 자원봉사했었던 사진이고요. 최근에는 아이들의 삶을 조금 엮어서 마을을 중심으로 수업과 교육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이들 삶을 엮어서 책도 이렇게 출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 시작했었던 거는 청년들끼리만 하려고 했는데 청소년이 결합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어린이날 행사를 기획을 하면서 우연치 않게 청소년들 만나게 됐는데 청소년들이 하는 이야기가 제가 구례에서 나고 자랐잖아요. 제가 청소년 때 했었던 이야기를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닮아 있는 청소년들을 외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위해서 최소한의 양심을 가지고 이 친구들이 하고자 하는 거를 좀 도와주자라는 마음을 갖기 시작했고 그렇게 옛날에 커튼클럽 자리 있죠? 로타리 미니송 옆에 이 공간을 저희가 임대를 했고요. 아이들이랑 같이 이 공간을 어떻게 쓸 건지 시공부터 설계, 공사 모든 거를 다 저희가 직접 했습니다. 의미를 담기 위해서도 있기도 했지만 사실 돈이 없어서 다 직접 했어요. 그래서 공간을 빌려놨는데 가성비가 정말 안 좋았었던 게 6개월 동안 공사를 해가지고 공간을 월세를 따박따박 내면서 좀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의미가 굉장히 있었던 것 같고 지금 현재의 모습은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고 이번엔 청년 이야기입니다. 청년들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구례 재미없어서 살기 싫다고. 근데 왜 재미가 없냐라고 원인을 찾아보니까 친구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각각의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만 만나요. 청년 창업농 하는 친구들은 그 농사 짓는 친구들끼리만, 교사들은 교사들, 농협 직원은 농협 직원들. 그럼 우리 친한 친구들끼리 다 같이 모여가지고 놀면 어때? 라고 시작해서 청년 공동체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세미나 같은 것도 열고 설명회도 열고 축구 동아리도 만들고요, 런닝 동아리도 만들고요, 이런 활동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막 파티 같은 것도 열어서 파티도 운영, 풀파티도 운영을 하기도 하고요. 도시에서만 즐길 수 있었던 거리들을 청년들이 원하는 니즈들을 찾아가지고 저희가 파티나 연결고리, 청년들을 연결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꿈꾸는 게 하나 있습니다. 마을교육 공동체인데요. 학교와 마을과 지자체를 연결하는 작업들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학교에서는 지역에 대한 감수성을 기르고요, 지자체에서는 그 감수성을 지역에서 써먹을 수 있게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주도록 요구를 하는 겁니다. 대신에 이거를 기관이, 관이 중심이 돼서 하는 게 아니라 마을이 중심이 돼서 중간 지원 체계를 만들고 그 마을이 민간이 주도하는 형태로 지금 운영을 해보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불의 교육 공동체라는 걸 꾸려서 불의 교육과 지역 교육력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나누려고 하고 있고요. 작년에 아이들이 100명도 태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불의 초등학교가 11개 있습니다. 7.8명씩 나눠서 가져가면 되겠죠. 근데 지금은 웃지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인근 곡성 사례를 보면요, 학교 통폐합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은 인근 지역들끼리 싸워요. 야, 너희 지역 학교 없애라. 근데 곡성이 12년 전에 통폐합을 했는데 그때 생긴 지역 감정과 지역 갈등이 아직도 해결만 안 됐어요. 구례도 머지않아 이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겁니다. 현명하게 학교를 통폐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학교를 없애지 않는 방법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저희가 미리 고민해야 돼요. 근데 고민하는 주체가 없어요. 우리가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공간이거든요. 저희 공유 공간에서 학부모님들, 지역민들, 학생 모두 다 모여가지고 지역 교육력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누고 있고요. 네. 최근에는 저희가 논을 하나 새마지기를 샀습니다. 청년들끼리 돈을 모아서 논을 샀고요. 여기서 뭘 하려고 하냐면요, 밀농사랑 쌀농사를 지을 거예요. 아까 앞서 사례에서 6차 산업 이야기를 했잖아요. 6차 산업 교육과정을 만들 겁니다. 1차 농산물 생산, 밀과 쌀을 생산을 하는 거는 지역 청년 창원동 친구들이랑 문촉초등학교 학생들이 같이 농사를 직접 지을 거예요. 그 농사 지은 것을 이제 가공을 해야겠죠. 밀 포장지도 아이들이 직접 디자인해서 판매도 할 거고요. 인근 지역 카페, 우리밀 카페 하는 저기 산아래밀도 젊은 친구가 운영을 하거든요. 저 고등학교 후배인데 그 친구랑 같이 문촉. 지금부터는 일부에서 사업 전반적인 관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다라고 하면 보다 직접적으로 구례군 신활력 플러스 사업의 수계와 참여 방법에 대해서 우리 최두식 박사님께서 아주 친절하게 안내해 주실 겁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우리 최두식 박사님은요, 그 농림부의 현재 농림부의 농촌 융복합 산업 중앙 평가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아마도 오늘 오신 분들이 그 본 사업의 핵심 주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주체 부분들을 위해서 아마 아카데미를 통해 가지고 어떤 기초적인 부분들을 이제 수강을 하신 다음에 본인들이 이제 액션 그룹화 하시겠다면 본 사업의 주체로서의 어떤 역량을 발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뛰어가지고 좀 양해해 주십시오. 우선은 전에 아마 그 교수님께서 설명을 하셨을 겁니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실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은요, 다들 아마 들으셨겠지만 구례군에 있는 지역 특화 자원을 활용을 해가지고 그 액션 그룹들이 실제 어떤 그 사업들을 실행함으로써 구례군의 어떤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사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혹시 그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말고요.
예. 원래는 이제 지금 농촌 시너럴 플러스 사업은요, 2005년도에 1기 시너럴 플러스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재정 자립도가 낮은 시군 70개를 모아서 지금 말씀드린 지역 특화자를 활용해가지고 생산도 하고 가공도 하고 예를 들면 유통도 하고 관광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다 아울러가지고 했던 사업이라고 보면 2기 형태의 농촌 시너럴 플러스 사업은 그보다 좀 더 업그레이드된 사업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총 사업비 중에서 30%를 액션 그룹, 민간 조직들한테 줌으로써 그분들이 실제로 사업을 하시게끔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총 사업비의 30% 이상을 민간 활동가 양성하고 조직화 부분에 써야만 되고요. 그 다음에 민간 조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액션 그룹의 어떤 사업화 지원 부분들을 갖다가 강조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규모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전체 예산이 4년 동안에 한 70억 정도 사업비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현재 한 100개 정도를 갖다가 이제 선정하게끔 되어 있죠. 근데 지금 실제로 농촌 시너럴 플러스 사업은 아마 선정 자체는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구례군 같은 경우는 거의 마지막으로 이제 선정이 돼서 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구례군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더 큰 사업을 받으셨죠. 농촌 협약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22년도 6월달에 농촌 협약이 선정이 됐고요. 사업비가 무려 300억 정도의 사업비를 확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촌 시너럴 플러스 사업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탑다운 방식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위에서 이렇게 어떤 사업들을 갖다가 하단하는 방식이 아니라 밑에서 바텀업 방식이라고 생각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업을 갖다가 발굴하셔가지고 실제로 사업화시키는 부분들을 강조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이 제일 중요하지만 추진체계도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들을 왼쪽에 보시면 시너럴 플러스 사업의 추진 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상호기 있고요. 그 위에 이제 사업 단장님이 계시고 여러분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프론트에 보시는 것처럼 코디분들이 이제 추진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어떤 사업화라든지 역량을 강화하는데 일정 부분 좀 역할을 하실 분들이십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 같은 경우는 추진 단장님하고요. 그 다음에 아마 구례구 부분수님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액션그룹 대표, 그 다음에 민간 지역 단체, 그 다음에 공공기관 대표 등으로 구성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계의 추진위원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사업을 갖다 총괄하는 기구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사업들을 쭉 나열을 할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사업의 30%를 담당할 수 있는 액션그룹 활성화 부분을 갖다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보시면 원래 당초 매뉴얼을 보시게 되면 지역 주민이 10명 이상이 참여하는 지역 소재 법인이라든지 생산단체라든지 아니면 연구기관 이런 데 지원할 수가 있는데 혹여나 지금 개인이라든지 그런 분들도 아카데미 교육을 통해 가지고 조직화가 가능하다고 하면 예비 액션 그룹으로 참여할 수 있으십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금 말씀드리는 추진위원회에서 이 예비 액션 그룹은 사업화가 가능할 것 같고 조직화가 가능할 것 같다 판단이 되면 그때는 이제 승인을 받아가지고 참여하실 수 있으십니다. 본 농촌 시너럴 플러스 사업의 가장 중요한 건 보시는 것처럼 사람을 키우고 교육을 통해서 액션 그룹을 육성을 하고요. 그분들이 실제 사업을 하시는데 개인 사업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조직화된 네트워크를 만들고 그다음에 네트워크화된 액션 그룹이 지역의 어떤 사업들을 갖다가 주체로서 활용하는 부분이고요. 그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 공동체가 활성화되고 더 나아가서는 구례군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구례군 같은 경우는 이제 예비 계획이 선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 계획을 이제 작성을 해서 제출하게 돼 있는데, 구례군 예비 계획은 지금보다 좀 한 2년 전에 선정이 됐고,
예비계획 부분들이 좀 더 나중에 선정이 되다 보니까 농림부가 바라는 그런 어떤 사업화 부분들이 약간 반영이 돼서 어떻게 보면 예비계획이랑 기본계획이 약간 차이점이 생기겠습니다. 구례군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을 드리면 그 왼쪽 같은 경우는 이제 구례군의 예비계획 사업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산수 플러스 포레스트 사업은 구례 치유농업 스테이션 조성 사업으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기존 휴양체험 인프라 연계 사업 같은 경우는 아예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왼쪽은 예비계획에서의 단위 사업들이었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는 자문단, 농림부 자문단의 의견을 반영한 그 사업들로 이루어져서 새로운 기본계획이 단위 사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지금 단위 사업으로 보면 치유 농업 스테이션 기반 조성하고요. 치유 푸드 가공시설 기능 확충 시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두 개의 사업은 자본보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액션 그룹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구례 치유농업 인큐베이터 공하고 구례 그린 상품화. 그러니까 아마도 그린 상품화라는 건 다 아시겠지만 구례군에 있는 자원들을 가지고 상품화를 해서 파는 부분까지 나오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구례 그린 플랫폼 구축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 상품화 부분들을 갖다가 홍보 쪽에 강화시키는 사업이고, 그리고 구례 시나리오 충남 운영 부분하고 아카데미 부분하고 그다음에 액션그룹 플랫폼 부분하고 액션그룹들이 실제로 사업화 시킬 수 있는 그 주민 참여형 치유농촌 공모사업 형태로 해서 지금 오른쪽에 나와 있는 9개 단위 사업으로 구례군이 아마 올해부터 네네. 영어를 사용했을 때 가능한 한글을 좀 사용해주세요. 너무 영어가 네. 가능한 한글 이 부분들은 제가 쓸 게 아니고요. 예. 박사님이시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예. 한국 사람들이 사람을 네네네. 그러니까 그러면 요 두 가지는 뭐냐면요. 구례 치유농업 스테이션 조성 사업이라는 걸 이제 풀어 말씀을 드리면 구례군의 어떤 거점 공간을 마련해서 그 액션그룹,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업의 주체들, 조직화된 주체들이 공통의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공간을 제공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유경제 같은 거 있잖아요.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사무실을 갖다 이제 조성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판매장을 조성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뭐 전용 휴게시설을 전용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만들 수 있는 사업이 바로 그 구례 치유농업 스테이션 조성 사업이라는 단위 사업이고요. 두 번째 보면 그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릴 테지만 치유푸드 가공시설 기능 확충 시설은 뭐냐면 그 구례군에 그 농산물 농업센터 내에 있는 가공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분명히 설비 라인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설비 라인들 중에서 내가 봤을 때는 우리 그 범인이라든지 우리 공동체에서 봤을 때는 이런 설비들이 더 추가적으로 더 보강됐으면 좋겠어 하는 사업들을 갖다가 실제로 이제 보강시켜주는 구축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용어는 이제 인큐베이터라고 써 있는데 이게 뭐냐면 구례군에 있는 지역 자원을 갖다가 DB화시키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데이터베이스화 시켜서 그걸 갖다가 컨텐츠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본 구상은요, 그 농업과 자연을 결합한 치유농업 상품화 사업이라는 비전 하에 지금 3개의 단위 사업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자원 플랫폼 공유화 사업하고요, 치유농업 마케팅 체계화 사업하고 치유농업 창의융합 네트워킹 사업 3가지 형태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단위 사업들이 9개가 이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지금부터는 지금 9개 정도의 사업들을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예비 이제 사업 주체로서의 액션 그룹으로 참여하는 방법이라든지 신청서 부분 이런 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구례 치유농업 스테이션 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그 소위 말해서 이제 자본보조 사업, 하드웨어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어떤 개인이나 단체한테 주는 게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거점 시설을 만드는 거점 공간을 만드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무려 한 34억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를 보시면 치인푸드 가공시설 기능 확충 사업입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우리 영농조 법인이든 농업회사 법인이든 마을기업이든 아니면 소위 말해서 이제 집에서 가공하신 분들이 가공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소비 트렌드에 맞게끔 상품을 갖다가 만들고자 하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시설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농업기술센터 내에 있는 가공시설을 갖다가 활용하면 좋은데 거기도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사업들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시설을 갖다가 좀 다들 쓰게끔 도와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시설들을 확충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농산물 가공 상품 고도화 및 공유 시설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공유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입니다. 세 번째는요. 불의 치유농업 인큐베이션이라고 그 단어를 써 있는데 이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례군이 갖고 있는 다양하고 이제 그 차별된 자원들을 갖다가 정량적인 어떤 기초 데이터화를 시켜서 그거를 필요한 사람들한테 콘텐츠를 제공하는 형태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보면 다른 그 지자체의 신활력 플러스 사업보다는 좀 차별화된 단위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보면 다른 데는 그냥 지역 특화자를 가지고 그냥 그걸 가지고 사업들을 쭉 하시거든요. 근데 이 사업은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 구례군의 산수유가 유명한 것처럼 여러 자원 중에서 우선 산수유가 유명하신 거잖아요. 근데 어떤 자원이 있는지를 잘 모르시는 경우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기초적으로 그런 자원들을 갖다가 정량적인 데이터화 시킨 다음에 그 중에서 이제 유성을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 다음에 구례 그린 상품화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은 그 아까 말씀드린 농산물 가공할 때 나는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분말을 만들고 있는데 앞으로는 지금 HTML을 갖다가 만들고 싶으세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개인적으로 하시기 너무 힘들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에는 이런 가공센터의 공유시설을 갖다가 확충함으로써 누구나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시설을 갖다가 보호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그런 시설을 보고하는데 그 시설을 통해서 이제 하는데 예를 들면 레시피 같은 것도 없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R&D도 해야 되는데 그냥 가서 아무 그거 없이 그냥 사용할 수가 없으니 연구 개발이라든지 레시피라든지 상품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 지원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그린 플랫폼 구축 사업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대로 된 상품을 만드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유통이랑 홍보가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온라인 판매 지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SNS 서포트 지원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오프라인, 온오프라인을 갖다가 그 매체를 통해 가지고 좀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본 사업에 그 사업을 좀 관리 운영하는 주체라고 볼 수 있는 그 신활력 추진단 운영입니다. 여기에는 사무국이 꾸려져 있고요. 거기에 이제 단위 사업들에 대한 어떤 집행이라든지 관리라든지 추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주로 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액션그룹 플랫폼하고 사업화 연계 공모사업 지원인데요. 요거는 제가 그 자세하게 말씀을 다시 뒤에 나오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개인일 경우 있으세요. 그러면 개인한테 지원할 수가 없으니까 개인들이 뜻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조직화를 시킵니다. 그게 바로 예비 액션 그룹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분들이 추후에 난 이런 사업을 좀 하고 싶어.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 구례군에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어. 그러면 그러한 분들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소액 지원 사업들을 이어져게끔 연결시켜주는 그런 어떤 사업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성과지표는 농촌자원 복합 산업화 지원을 한다. 그러면 보통은 뭐 6대4, 7대3 이런 자부담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사업은 자부담이 없습니다. 대신
아까 말씀드린 그 거점 공간, 칩스테이션이라는 거점 공간 같은 경우는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게끔 해서 적어도 5만 명 이상은 방문하게끔 그렇게 해야지만 저희가 사업을 계속 내년도에도 진행이 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런 성과 지표 부분들에 대해서 평가 결과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그럼 사업비가 차감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을, 그러니까 평가를 위해 사업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사업을 하면서 평가 또한 여러분들도 같이 공유하면서 추진을 해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공유 산업 순환 생태계 구축 부분들은 두 가지, 아까 말씀드린 가공시설하고요, 그다음 거점 공간 활용한 부분들은 자본구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브랜드 경쟁력 강화 부분들은 치유농업 구례군이 갖고 있는 지역 자원들을 갖다 DB화시키고 정량화 데이터 부분을 하는 거, 그다음에 상품화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상품을 갖다가 어떻게 팔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단위 사업이 브랜드 경쟁력 강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구례다음 인적 네트워크 구축 부분들은 추진단하고 아카데미하고 그다음에 액션 플랫폼 및 사업의 연계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오피스를 제공한다든지 휴게실을 사용할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의 공간을 갖다가 조성을 하고요. 그 조성하는 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매장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상품을 만드셔가지고 농산물 가공센터의 확충된 시설을 통해서 상품을 만드시면 거기에 이제 전시 판매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상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떻죠? 품질 관리도 잘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역 자원이나 이런 부분들 갖다가 융복합해서 가급적이면은 다른 지역이랑 좀 차별화된 상품이 나와주면 그런 부분들을 치유 농업 스테이션을 통해 가지고 이제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고 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구례의 가장 어떻게 보면 장점이라 할 수 있는 체험마을들, 그런 부분들도 연계가 돼가지고요. 이 치유 농업 스테이션하고 농촌 관광 부분하고 이제 치유 농업 연계를 시켜서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생각하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밑에 부분입니다. 아시겠지만 돈은 뭐 몇백억씩 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 모든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사람의 역량이 결국은 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 사람들을 그린 아카데미를 통해서 육성을 하고 그분들이 결국 액션 그룹으로서, 예비 액션 그룹으로서 조직화가 된다면 그분들로 하여금 사업들을 전개할 수 있는 역량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도 여러분들이 본 사업의 가장 중요시하고 참여 부분들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액션 그룹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반드시 그린 아카데미의 공통과정이나 전문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통과정은 다 들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전문과정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내가 만약 예를 들어서 치유 분야의 전문과정을 듣고 싶다 그러면 공통과정을 들으시고 치유 분야의 전문과정을 들으시면 되고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나 필요 없어, 나는 제품을 만약 잘 팔릴 거야, 잘 팔렸으면 좋겠어, 그러면 저는 공통과정을 듣고 농식품이나 농업 관련된 가공 분야를 들으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아카데미를 통해서 액션 그룹화되는 부분이 연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사업 구상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런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통해서 참여자를 모집을 합니다. 수강하신 분들을. 그래서 아마 여러분 제보라는 걸 보시면 그린 아카데미 신청서 같은 것도 아마 들어있을 겁니다. 거기 신청서를 갖다가 추후에 나가시기 전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교육과정을 통해서 이제 어떤 교육과정이 있냐? 공통과정이 있고요. 분야는 5가지입니다. 3개 분야, 5개 과정. 다시 말씀드리면 치유 분야, 다시 말하면 치유 전문가 양성 교육이라는 치유 분야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비즈니스 역량 강화 부분하고 농산물 가공센터 이용 교육 부분하고 그다음에 사회적 경제 부분이 두 번째 분야, 농업, 농식품 가공 분야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분야가 문화예술 분야 해서 구례 인문학 교육 분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음악 동호회가 있다 하면 음악 동호회를 또 활성화시키고자 하신다면 이런 공통 기초과정을 들으신 다음에 구례 인문학 교육을 들으시면 전문과정을 들으시면 그때 어떤 그 예비 액션으로 참여할 수가 있고 그 부분들의 전제 조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이 아닌 어느 정도의 조직화된 규모화된 그런 단체의 형태로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교육을 통해서 액션 그룹을 멘토링을 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 경제 부분들이 이제 성과 지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사회적 경제 조직 설립 지원을 아마 코디 분들이 좀 많이 도와주실 거고요. 그 분들로 하여금 분야별로 이제 조직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치유 분야, 농업 농식품 분야, 그다음에 문화예술 분야 이 세 가지 분야를 해서 아마 그 조직화가 이루어지고 조직화가 이루어지면 뭔가를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조직화가 이루어지고 아무런 지원이 없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자율 공모 사업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소액 지원을 해주는 사업도 연계가 됐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 공통 그 기초 과정, 치유 분야, 농업 농식품 분야, 그다음에 문화예술 분야에서 5개 과정의 전문가 과정이 있고요. 이 교육을 통해서 액션 그룹이 조직화가 됩니다. 이 액션 그룹이 결국은 이 저희 농촌 구례 농촌 생활 플러스 사업의 주체로서의 이제 역할을 하시게 되고 그 주체분들이 결국 사업화를 실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사전 수요 조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액션 그룹을 육성을 하고 그 다음에 사업 활성화되고 그 다음에 모니터링까지 하는 부분들. 그래서 아마 제보한 그 책을 보시면 거기에도 보면 액션 그룹 모집 관련해서 신청서나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작성하셔가지고 주시고 아니면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뒤에 보면 이메일도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은 사업자 이메일이니까 이쪽으로 제출해 주시면 어느 정도의 이제 모든 사람들이 모든 과정을 다 들을 수는 없잖아요. 어떤 분들은 치 분야에 관심이 있는 분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은 또 문화예술 분야가 있고요. 어떤 분은 또 농업, 농식품 가공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체크업을 해주시게 된다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토리가 좀 달라지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과정 부분들도 좀 세분화가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스토리가 있는 인문 사회 문화 사업을 활용을 해서 사업화를 할 것이고요. 이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경영체별로 이제 역량 관련된 부분들도 판단을 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농산물 가공센터 이용 부분들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농산물을 할 때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냥 지금은 시설이 없어가지고 그냥 집에서 만들어서 그냥 팔지만 만약에 제가 시설이 없는데 마트나 오프라인을 갖다가 전시 유통을 하고 싶다 그러면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적어도 식품에 대한 품목 제조 부분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강의를 직접 해드린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경제 조직 부분들은 교육을 통해서 개인이 조직화되는 과정에서 가급적이면 영농적 법이 나고 농업회사 법이 나고 법인 형태가 되게 많죠. 뭐 제가 아는 바로 말씀드리면 영농조합 법인, 그다음에 농업회사 법인 주식회사라든지 마을기업이라든지 뭐 예비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여러 개 있어요. 자원센터는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협동조합도 있고요. 가급적이면은 추세를 말씀을 드리면 사회적 경제 조직 형태의 법인화를 많이 선호를 합니다. 공익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쪽의 교육을 이제 직접 법인을 어떻게 설립하게 되면 아이템 뭘로 할 것이고 그 아이템을 가지고 이게 타당성이 있나? 사업 타당성 분석까지 해드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걸 이제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치유 전문가 양성교육. 다시 말씀드리면 치유 분야죠. 치유 농업사 2급을 목표로 해서 어떻게 보면 가급적이면 자격증을 따시게끔 민간 외부 위탁을 좀 통해 가지고 좀 한다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산림 치유 지도사 부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2급입니다. 이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순천대학에 그런 과정이 있고 그런 자격증을 주는 과정이 있다 보니 그런 외부 민간 위탁을 통해서 한번 산림 치유 지도사를 양성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희 그 구례 농촌 생활 플러스 사업 자체는 뭐냐면
타겟이 치유 농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자칭인데요. 구례 치유 체험 전문가라고 해서 농업 치유라든지 살림 치유 관련된 현장 실무 교육 과정을 갖다가 새롭게 좀 편성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지금 치유 분야는 3가지로 치유 농업사 2급 자격증반, 그다음에 살림 치유사 치유 지도사 2급, 그다음에 치유 체험 전문가 과정 해서 3개의 과정으로 지금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구례 인문학 교육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1강, 2강, 3강, 4강 해가지고 뭐 구례의 뭐 전화라든지 지명이라든지 전설이라든지 역사 문화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그 구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좀 강조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액션 그룹화 인문학 교육 경우에는요, 인문학 교실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이제 경제 부분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리 관광을 포함해서 그 커리큘럼을 만약 여러분들이 원하신다고 하면 저희가 이제 외부에 위탁을 맡길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면 그 위탁 회사랑 협의를 해서 여러분들의 수요에 맞게끔 그 커리를 만든다는 교육 과정 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이 비즈니스 역량 강화 부분들은 뭐냐면, 요즘은 아시겠지만 그 오프라인하고 온라인, 예전에 그렇잖아요. 온라인보다는 다 오프라인이 매출 비중이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소비 트렌드도 많이 바뀌었고 매출 수익도 많이 바뀌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 쪽에 관련된 부분들을 좀 많이 하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창업, 저주가 부분도 말씀드리고 라이브 커머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인데, 실제로 여러분들한테 사업하시는 데 도움이 되는 쪽으로 교육 과정을 지금 우선은 나열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비즈니스 같은 경우 역량 강화 부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 교육보다, 예를 들어서 이런 교육보다 실제적으로 나 이런 교육이 더 필요한 것 같아. 그런 내용들을 주시면 그런 교육 위탁 교육 과정 그 업체랑 협의를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과정들을 가급적이 반영하는 쪽으로 해서 전문 심화 과정은 그런 식으로 좀 할 계획입니다. 농산물 가공센터 교육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품목 제조 보고라든지 위생이 교육이라든지 식품원료 취급법이라든지 뭐 장비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아니면 혹시 여러분들이 혹시 농산물 가공센터를 활용해서 그 제품을 출시하신 경우들이 있으신가요, 많이? 예. 만약에 이제 없으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 제품들을 갖다가 새로운 라인을 까게 된다고 하면 그거 갖다가 이제 활용을 해보셔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까지도 해주신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 조직 육성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카데미 교육에 참여한 예비 액션 그룹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예비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마을 기업이라든지 자원센터라든지 협동조합들,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네트워크를 시키고요. 실제로 예비 액션 그룹 같은 경우는 조직화하는 부분들을 갖다가 법인 설립부터 아까 말씀드린 사업 아이템, 타당성 문서 이런 부분까지 다 그래서 교육을 해드리겠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요, 지금 갖고 계실 텐데요. 교육 수요 설문조사 해가지고 주소, 연령, 기본적인 이제 일반 현황 부분 하고요. 그다음 여러분들이 이제 참여할 의향이 어떤 분야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나는 치유 분야, 치유 전문가 양성 교육을 듣고 싶어, 자격증을 따고 싶어 2급을, 그러면 여기에 그냥 표시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나 그게 아니라 나는 상수율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어떤 소스를 만들고 싶어, 새로운 뭔가를 만들고 싶어, 그러면 농업, 농식품 분야에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분야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봤을 때는 이 3가지 분야보다 난 이 분야가 좀 필요한 것 같아.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타 희망 분야도 적게끔 좀 기입하시게끔 우선은 칸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해당 분야를 선택한 이유가 어떤 건지를 알아야지만 이분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시고자 하는구나, 그걸 좀 수요를 갖다가 저희가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으로 설문지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보면 그린 그 신청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신청서를 쓰셔가지고 제출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액션 그룹을 아까 이제 그 영어를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이제 농림부 말하는 이제 단어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여기에는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지역 내 소규모 농업 경영체, 연구회, 영농자 법인, 농업회사 법인, 협동조합, 협의회, 마을기업, 자원센터 이런 부분이 다 신청할 수가 있는데요. 반드시 해당 주소지가 구례군에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총 운영시책 1년 이상 된 농업경영체. 이거는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예 이제 이 본 사업을 만든 농부의 어떤 매뉴얼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난 지금 연구회도 아니고 뭐 자원센터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알기업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어떻게 하지?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 과정을 수강하시고 여러분들과 뜻이 맞는 분들이 좀 모이셔서 몇 분이라도 모이셔가지고 조직화를 한다고 하면 그분들은 예비 액션 그룹으로 인정을 해주신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들은 아시잖아요. 개별적으로 하게 되면 특이성이 있기 때문에 개별적 지원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공무 분야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치유 분야, 농업농식품 분야, 문화예술 분야. 그래서 보면 하나 보여드리면 치유 분야 같은 경우는 농업 치유사 및 치유 체험 지도사 자격증 관련해서 수업료 일부를 지원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격증 따시게끔 좀 지원을 해주면 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액션그룹 참여 신청서도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주시제 드린 거 보면. 그래서 11월 18일 날 이것도 구례군청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고요. 이 모집 공고가 있고 나는 예비 액션그룹 참여하고자 한다 하면 이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참여 신청 예비 액션그룹 뭐 구성 명부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예비 액션그룹이라고 하면 지금 조직화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 누구 해서 우리는 액션그룹을 좀 참여하고 싶어 이걸 알려주시면 예비 액션그룹에서 참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조직화는 돼 있어요. 기존에 우리는 농업회사 법인이 있고 우리는 영농 법인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나 이런 사업을 하고 싶어. 그런 계획서가 있으시면 계획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아마 사업단에서 어떤 사업에 어떤 부분을 갖다 지원해주면 이게 실제로 여러분들한테 사업화를 통해서 이게 뭐 일자리 소득으로 연결시킬 수 있게끔 도와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공고가 나오고요. 신청서를 갖다가 제출하시면 신청서를 검토하고 이제 관련 전문가들이 이제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작성하신 계획서를 토대로 해서 사업 추진및 관리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왜냐면 우선은 지원을 해드렸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따른 결과물을 저희가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로 결과물을 갖다가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추진 절차이기 때문에 아마 다 올라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은 뭐냐면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어떤 사람들은 주관적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평가 부분들은 객관화 공정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 예를 추진 주체 역량 부분들은 추진 주체 의지가 얼마나 되는지 그 다음에 참여 주체 역할의 수행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해서 배점에 따라서 점수화를 시켜서 거기에 따른 선정 여부가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공고가 나오면 평가를 선정을 하고 협약을 맺고 그 다음에 어떤 소액 사업의 지원금을 들여서 실제로 사업화가 된 다음에 그거에 따른 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을 거쳐서 나중에 이제 결과물을 주시면 이 사업이 성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혹시 모르실 것 같아서 다른 지역의 샘플 하나 갖고 왔습니다. 보면 양양 청년 협동조합 해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 이분들은 어떤 사업을 하고 싶다. 여기 사업 신청 개요 나와 있잖아요. 여기는 우리는 같은 경우 어떤 사업 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은 경우는 전통주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자기는 양양 술 독관이라는 전통주 만드는 회사인데 지금 사업을 좀 더 업그레이드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거에 따른 저희는 뭐뭐 필요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저희는 어떻게 보면 이제 구례건프 같은 경우는 이제 첫 발을 내딛는 케이스잖아요. 저희보다 한 2, 3년 빠른 선배 사업단이 예를 들어서 액션 그룹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를 보여드릴게요.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직접 활동에 참여를 하시고 여러분이 모든 걸 다 이루어 나가시는 케이스가 바로 이런 케이스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포트 활동가가 16분이 활동을 하시고 이런 사업을 통해서 그 다음에 마을 주선의 활동가가 16분이 활동하시고 그리고 소액 지원 사업을 통해서 8개의 주민 활동팀이 추진되고 있고 거기에는 59명이라는 분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직접 다 하셔야 되는 부분이지. 여러분들이 이 사업의 주체라고 보시고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면 1차 자율공모 사업 해가지고 저희가 공고를 내면 여러분들이 직접 모이셔가지고 법이나 조직화가 되어 있으니까 그분들이 협약을 해가지고 협력을 해서 사업계획 제출하게 되면 그걸 통해서 평가를 통해서 선정이 되면 자율공모 사업을 선정이 됨으로써 이제 사업화가 되는 거죠.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사업 설명회 준비하면서 굉장히 걱정을 했던 부분은 정확하게 현장에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저희가 고민을 하면서 어떤 고민을 했냐면 이 사업명 자체가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에요. 그 다음에 액션그룹 막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럼 풀어서 하자라고 했는데 잘못 부르면 좀 전달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현재 사업 설명회 첫 번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정확하게 공식적인 명칭을 쓰되 우리 친절하신 추진 단장님께서 아마 찾아가야 하는 설명회를 추가로 계획하시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어려우셨을 거라는 짐작도 하고 또 이걸 굉장히 쉽게 풀어서 설명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강의해 주셨는데도 아마 나중에 추가 설명 주세요, 질문 주세요라고 하는데도 이 자리에서 아까 너무 감사한 건 우리 일부 첫 회에 최 교수님 아직도 자리하고 계세요. 그분 전문가들도 함께 자리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서는 아까 이 모든 부분에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 관련된 어떤 질문이라도 주시면 여기 계신 분들이 답변 드릴 것 같습니다. 손만 드십시오.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드시면 오늘 구례 신활력 플러스 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좀 아쉬운 것은 방금 최 교수님이 설명해 드렸는데 책자 글씨가 너무 적어가지고 이 사업 지침이 가서 읽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군청에서는 홈페이지에 이 사업 지침을 큰 글씨가 되면은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좀 아쉬운 점은 지금 사실 실활력 사업이 아까 2005년부터 2010년까지 했습니다. 그때 구례 신활력 사업단이 일본까지 견학도 갔다 오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여기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아까 플러스 사업이니까 기존 했던 사람들, 하다가 지금 멈춰져 있던 사업들 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저도 오늘 여기 참석했던 것은 우리 여성 농민 회장님께서 우리 카톡방에 올려줘서 신활력 사업 옛날에 관심이 있었고 또 직접 참여를 했었기 때문에 플러스 사업이 뭔가 하고 왔습니다. 네. 아까 찾아가서 지금 사업단에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다고 방금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거에 필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몇 달 일정을 잡아가지고 농협, 축협, 임협 그 다음에 우리 군청에서도 지금 친환경 농정과 기술센터 이 공무원들이 같이 참여를 해가지고 충분한 교육이 돼서 그 사람들이 알고 각 장목과 법인 이런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 홍보로 해서 교육을 받고 참여할 수 있는 그 폭넓게 해야지 성경하지
지금 이렇게 여기 계신 분들 갖고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굴의 숲 해설과 협회도 있다가 해체가 되고 그랬는데 이런 숲 해설과 협회 이런 분들이 아까 치유 거기는 그 산림 치유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대학교를 나온 중에 기본 아카데미를 바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치유 관련한 아카데미도 12월 중에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전체 다는 아니고 치유 농업사는 내년 9월에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못하고 아마 봄쯤에 시작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산림치유 지도사는 순천대학교가 좀 강사풀이 문제가 있어서 될 수 있으면은 방학 때 했으면은 좋겠다고 이야기하고 저희들 입장에서도 농한기에 하는 게 좋다고 생각되어서 겨울에 하려고 이렇게 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과정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학사 또 전문 학사도 가능합니다. 그 자격증 과정은. 단장님, 예. 그냥 찾아가는 사업 설명회 하시라고 예, 약속만 주세요. 네, 잠깐만요. 예. 아까 그 질문 중에 이제 자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순천대학교하고 협의한 것은 일단 시험 가서 합격하고 나서 그 실무 자격은 추후 획득하고 자격증을 받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2월 달에 아카데미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찾아가는 사업 설명회는 하기는 하는데 읍면을 다 돌려면은 일주일에 한 군데만 돌아도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주에 하든 두 주에 하든 해서 한 4개 읍면씩 해서 한 2번에 걸쳐서 그 장소를 좀 저희가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좀 쉽게 나올 수 있는 쪽으로 해서 앞으로 한 2번 정도 설명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때는 따로 강사님들 초빙하지 않고 저희 사업단에 제가 직접 나가서 설명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 들으셨죠? 이 자리에서 사업 설명회 찾아가는 사업 설명회 하신답니다. 꼭 하실 것 같습니다. 국어만 시것이 아니라 지금 국민들이 이제 조금 시리얼 들어가면 한가하고 아까 이장님들이라든가 예단이 각 당국반, 법인 이런 사람들이 정부에 이 사업이 다양한 계층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우선 이 사업 내용을 알아야지 신청도 하고 이 사업 효과가 높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힘드시더라도 우리 단장님이 오전 오고 한 4일이면은 예, 선생님 추진단에서 한번 기회를 더 늘릴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일정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감히 단장님 말씀하셨는데 주 단장님은 예정된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2시간 동안 앉아 계신 게 너무 사회복지 입장에서 죄송스러워서 일단은 찾아가는 사업 설명회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드리고요. 또 다른 손 드십시오.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에 성과 목표가 있어요. 2023년에 5만 명이라는데 구례군 인구가 몇 명이죠? 2만 5천인데 어떻게 5만 명이라는 숫자가 나옵니까? 아니, 여기 지금 농업 스테이션, 여기 치유 농업 스테이션인데 방문객이 목표가 5만 명이에요. 74페이지.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여기 신활력 플러스 사업 중에서도
해썹 인증에 대한 지원도 가능하나요? 제가 알고 있는 한 자영업은 아닌데 해썹 인증을 받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갖고 있다고. 너무 이 규모가 적기 때문에. 근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지금 이제 유럽으로 수출도 오는데 뭐 아무튼 그런 그 인증 비용도 여기서 지원이 가능한 건지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 해썹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요, 이 신한력 사업이 아니더라도 해썹 인증 지원 사업 따로 있거나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안내를 해드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인증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거는 알고 있는데 이제 그 사람들도 제가 되게 들은 이야기인데 그거 들어가지고도 상당히 부족은 말이에요. 지원도 쉽지를 않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고. 네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요, 어떤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이제 법인 형태의 사업을 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일률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양해를 좀 해주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까 지금 잘 알고 계시잖아요. 해썹 인증 지원 사업이 별도로 있다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거기에 관련된 저희가 코디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은 도움을 드리는 쪽으로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분 질문 있으시면 손만 들어주십시오.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약속된 시간보다 5분은 지났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한두 분만 더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예비 액션 그룹 모집하는데 사람들을 좀 신중하게 모아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꿀의 국민만 가능한 건지 하고 문제는 저희가 이제 3-4명 정도만 줄여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언제까지 이제 인원을 다 확보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우선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구례 농촌 시행력 플러스 사업이다 보니 거주지가 이제 구례에 계신 분들에 한해서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하신 이제 지금 현재로서의 어떤 소수 인원을 말씀하시잖아요. 소수 인원을 통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교육을 통해서라든지 계속 넓혀 나갈 수가 있다고 하면 법인화는 그때 가서 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조금 시간을 두고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대신 가급적이면은 액션 4명이든 3명이든 간에 어떤 공유 관심사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우선 액션 그룹 수요조사 할 때 제출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답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또 다른 분 없으실까요? 질문하십시오.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액션그룹 공모는 지금 정해지지 않은 거죠? 이제 아카데미가 끝나고 나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액션그룹 공모를 미리 하는 겁니까? 우선은 액션 지금 예비 액션그룹 모집 공고는 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액션그룹 자체 예비 말고 내년도 일정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네네. 아니 거기에 보면 사업 실적 1년이라는 조건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법인의 경우 사업 실적 1년이 있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네. 제가 보충. 네. 일단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단 하고 싶은데 조건이 1년이 안 되거나 그런 경우에는 예외대로 우리 추진단에서 1년 안 됐지만 출자 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이 되면 출자 금액은 조정하셨잖아요. 법인 그렇죠? 개인 법인. 네. 1년 안 됐다라 하더라도 출자 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이 돼야 돼요. 5천만 원 이상은 만들 수 있는 거니까요. 그건 설상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일단 그 팀들이 우리 지역의 기여도가 크다고 이제 추진단에서 판정을 하셔서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런 분들이 1년 안 돼서 지원을 못 받은 분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그걸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단이 이제 좀 세심하게 보시겠죠. 아직은 법인은 안 됐지만 이분들이 가지고 영향이 있다면 추진단이 판단해서 지원하는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요. 걱정 마시고 추진단하고 협의를 해서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최기수님 중요한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구례 안에 전통 공예 분야에서 지금 그것을 사업화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제 신한력 사업
안에 보니까 거진 농산물 위주 아니면 이제 지역 인문 그 내용 안에 들어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대나무를 이용해가지고 어떤 이제 생산품, 완성품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구례 지역 안에 어떤 기념품화되는 그 과정까지 내용들이 좀 여기 안에서는 네, 뭐 어떤 가정의 사업화나 이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교육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궁금했습니다. 우선은 이제 공예 분야 말씀하신 분이잖아요. 공예 분야도 문화예술 분야에 들어가기 때문에 충분히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시고요. 단지 이제 지금 말씀드린 그 커리큘럼 상에서 이제 그 공예 분야가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수요조사, 교육 수요조사를 통해서 난 이런 분야에 좀 교육을 받고 싶어. 그런 내용을 제출하시면 저희가 그걸 취합을 해가지고 협의를 통해서 이제 그 만약 민간 위탁을 한다 하면 그 위탁 업체에 협의를 해가지고 커리큘럼을 다시 짤 겁니다. 예. 그 질문과 답에 대해서 여러분 에코백 드렸죠. 그 안에 수요조사 설문지가 있습니다. 나가시면서 꼭 그거 제출해 주시고 가셔야 돼요. 예. 그러시면 선생님이 희망하시는 그런 분야들이 추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제가 이제 농업, 농식품 분야를 강조한 부분이 이제 다른 뜻이 아니고요. 우선은 그 지역의 그 현재 법인화된 부분들 보면 체험 관광, 가공, 제조 가공 이런 분들이 주로 이제 주류를 이루다 보니까 그런 분야를 하나의 축으로 말씀드린 거고 지금 말씀드린 공예 분야도 당연히 들어오시는 겁니다. 더 끝없이 궁금하신 거 더 자세히 답변을 드리고 싶은데 예정된 시간이 10분 이상 지났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시고 싶으신 분은 추후에 추진단으로다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래서 마쳐도 오늘 사업 설명회는 여기서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마지막까지